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원팀을 위해서 홍준표 의원을 만났습니다. 비공개 만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에게 홍준표 의원이 공천 요구를 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지금 국민의힘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의원이 이와 함께 올린 글도 굉장히 부적절하다. 도대체 홍준표는 원팀을 떠나서 윤석열 후보 떨어뜨리고 작정을 했느냐, 안철수 후보의 거간꾼이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준표 의원에 가려져 있던 또 한 명의 인물이 갑자기 부각되고 있습니다. 바로 유승민 전 의원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공개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돕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판이나 뒤에서 무슨 음해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국방위원회 출신답게 이 장병을 위한 그런 자리에는 때때로 나타났습니다. 자, 유승민 전 의원을 윤석열 후보가 물밑 접촉하고 있다는 기사가 방금 나왔습니다. 석가문화일보가 방금 전 윤석열, 유승민과 서리우 회동 추진, 측근 통해 물밑 접촉이라는 제의 기사를 냈습니다. 이걸 보면 홍준표는 이제 윤석열 측에서는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홍준표 3월 9일까지 대선일까지는 입 닫고 있겠다고 했는데 지금 또 떠들고 다닙니다. 방금 전에도 연이어 글을 올리면서 자기가 억울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이 글에 대해서 인터넷 기사 댓글, SNS, 인터넷 커뮤니티 반응은 차갑기만 합니다. 이제 홍준표를 놓아주자.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한테 보내버리자. 이쯤 되면 이제 제명밖에 답이 없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승민의 몸값이 오히려 뜨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준석 대표는 5개의 3월 9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중에서 서울 종로는 전략공천, 나머지는 100% 오픈 프라이머리로 후보 공천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종로가 이렇게 전략공천 지역으로 분류됨에 따라 지금 원희룡, 유승민, 여러 명, 최재형까지 여러 명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정권교체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정말 자리는 엄청나게 나옵니다. 굳이 종로 국회의원 보궐선거 이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 목을 메고 이거 안 되면 나 끝난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국무총리 자리도 있고 대법원장 자리도 있고 장관 자리도 있고 또 무슨 엄청난 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수도 있고 청와대에 들어가서 수석이나 비서실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옹졸하게 이거 종로 보궐선거 이거 서초갑 이런 거로 일희일비할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가면 윤석열은 대통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안철수 옆에 붙어가지고 아이고 단일화 안 하면 큰일 난다. 내가 그 역할을 하겠다. 정말 대한민국은 이래서 정치가 발전을 못하는가 봅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는 이제 원팀이라고 해서 홍준표 이런 사람 이름이 없어도 자력갱생할 수 있습니다. 홍준표 도움 없이도 지금 거의 44% 이상 지지율이 나온 여론조사가 어제 나왔습니다.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 전에 힘들 때는 누가 도와줬다, 누구 지지했다. 이제는 그런 거 안 해도 이재명은 지금 그냥 스스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안철수도 지금 한번 올라왔다가 지금 기세가 꺾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옆에서 거간꾼 같은 인간들은 제발 좀 떠나시기 바랍니다. 자, 홍준표 의원과 원팀 구성이 이제 힘들어졌습니다. 홍준표 스스로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 그 다음은 유승민입니다. 본선에 4명이 나왔는데 홍준표는 이제 끝났고 유승민, 원희룡은 이미 정책본부장직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승민입니다. 자, 유승민 전 의원에게 윤석열 후보가 공을 들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설 연휴가 지난 뒤 2월 초쯤 유승민 전 의원과 회동하는 방안을 물밑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월 초에 퇴원을 합니다. 이 타이밍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윤석열 후보는 유승민 전 의원에게 직접 연락은 삼간 채 측근을 통해 소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직접 연락하는 것은 일종의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전직 의원 등 다양한 통로가 지금 통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걸 보면 지금 이 홍준표는 거의 정계 은퇴각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구구한 변명을 했습니다. 오늘 글을 올리고 문제의 본질은 국정운전 능력보다 보안 요청과 처갓집 비리 엄단 요구에 대한 불쾌감이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인데 그것은 비난할 수 없으니 공천 추천을 꼬투리 삼아 윤핵관을 앞세워 나를 구태정치인으로 모는 것은 참으로 가정스럽다. 또 윤핵관 아무튼 이 홍준표 의원의 밑바닥이 지금 드러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홍준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렇게 말하며 누구나 공천에 대한 의견 제시는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다뤄지면 되는 것인데 그걸 꼬투리 삼아 후보의 심기 경호에 나선다면 앞으로 남은 기간 선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홍준표는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그냥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뭐 내가 공천 두 자리로 내 소신을 팔 사람이냐, 내가 추천한 그 사람들이 부적합한 사람들이냐.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자, 아무튼 이걸 보면 참 속이 좁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준표 의원 당대표 공천위원을 하면서 전국 공천도 2번이나 해본 사람이다. 자신을 위해 사전 의논 없이 공천 추천을 해주었는데 그걸 도리어 날 비난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데 이용당하는 사람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최재형에 대해서 이렇게 악담을 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홍준표가 그렇게 어려울 때 지지선을 하고 캠프에 들어왔는데 지금 이제는 소용없다는 것인지 아무튼 이런 글 때문에 홍준표는 더 이상 정치계에서 신망을 얻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자, 또 다른 글에 대해서도 아무리 정치판이 막가는 판이 되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만나 당내 현안을 논의한 것은 공천 요구 구태로 까발리고 모략하면 앞으로 어떻게 국정을 논의할 수 있겠나. 대구 이진훈 후보야 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최재형 원장이 어찌 내 사람이냐. 아무튼 이런 걸 보면 이건 글을 2개 올리면서 홍준표 의원이 스스로 자폭하는 것은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본인은 물론 부인하겠지만 이제 홍준표 의원은 정말 끝나가고 있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좀 생각을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